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금년 사과 농사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4월에 기상 여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냉해도 없고 아주 순조로운 그런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꽃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개화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후지에서 상당히 꽃수가 부족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즉 2023년보다는 많이 생산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정 수준보다는 그래도 약간 부족하게 금년에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금년에 전국적으로 이제 품종별로 개화 상황을 한번 보면은, 홍로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꽃이 아주 좋고 꽃 개화량도 상당히 많고, 또 금년 이 개화 기간 동안의 기상 여건이 워낙 좋은 그런 기상 여건을 보였기 때문에 수분 수정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지금 초기 비대 상황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지는 전년도 기상 여건, 또 갈반병 피해,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또 착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세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금년에 그 꽃이 많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가뭄 품종도 일부 지역에서는 꽃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홍로, 아리수, 또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들은 상당히 생산량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할 걸로 보는 반면에 후지와 가몽은 물론 지난해 2023년보다는 더 많이 생산될 걸로 보지만은 평년 수준에 비하면은 한 20 내지 30%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년에 냉해가 없기 때문에 꽃핀 것은 거의 착과가 다 잘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평년에 비하면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도매시장 사과 가격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사과 가격이 미쳤다 할 정도로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장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 도매시장들도 보면은 사과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후지를 저장하고 계신 농가들께서는 출하 전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볼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음력 절기로 24절기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이 계절에 들어서 대과 소비량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즉 음력 초파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대과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저장 사과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과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13, 14, 15과 이런 대과, 즉 제수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은 가급적이면 4월 초파일 이전에 출하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물론 중소과는 워낙 지금 저장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출하를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규격에 따라서 조금 일찍 출하해야 할 규격, 또 조금 더 늦게까지 출하를 해도 되는 그런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출하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출하 전략을 수립해서 출하를 해주시면 조금 더 높은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화한지 이제 이 과원은 4월 18일경에 지금 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화한지 지금 거의 한 열흘, 만개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과일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과일이 수정이 잘 된, 측화까지 거의 수정이 다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하실 일은 이제 적과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단계죠.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이제 워낙에 그 결실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냉해가 심하고 결실량이 부족하고 또 초기 수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일부 적과를 1차 적과를 좀 늦춰서 진행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적과는 만개 후 30일 안에 마무리 져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강사들이 하는 얘기죠. 1차 적과를 만개 30일 이내에 마무리 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금년처럼 이렇게 수정이 잘 된 그런 경우라면 특히 조기 적과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원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기 적과 얘기를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왜 조기 적과를 해야 되느냐? 즉 만개 후 28일경부터 이 씨앗이 성숙이 되면서 거기에서 지배련이 급격하게 생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식물에서 얘기하는 호르몬이 주로 5가지죠. 지베렐린, 오옵신, 사이토카이닌, 그 다음에 에틸렌, ABA, 아부시스산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호르몬은 정의 기능과 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정의 기능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능이고 부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내년 농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지베렐린 같은 경우는 뭐 과일을 성숙시키고 비대시키고 그다음에 생육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가장 우리 농가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는 해거리 현상, 적과를 1차 적과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만큼 지베렐린이 많이 생성이 된 후에 적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상으로는 꽃눈처럼 보이지만 꽃이 피지 않고 그게 잎눈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지베렐린이 즉 내년도에 과일 달할 꽃눈을 억제시키는 화분화를 억제시키는 가장 큰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처럼 결실량이 부족해서 수세가 강해진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신초 생장량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신초 생장점에서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수세를 강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또 화분화를 좀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느냐, 그게 바로 내년 농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적과를 1차 적과를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된 사과 농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 적과하는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개 후 15일 정도 되면은 지금 1차 적과를 실시해도 충분히 우리가 선별해서 적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죠. 자,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지금 만개 후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만,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선택해서 적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한 뭐 0.7cm 정도, 0.5에서 0.7cm 정도 된 그런 크기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부터는 우리가 적과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1차 적과는 물론 인력 수급이 가장 이 적과 작업하는데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올해같이 이렇게 결실이 잘 되는 이런 해에는 1차 적과를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 금년에 과일을 좋은 과일을 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과일 달 수 있는 좋은 꽃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과는 할 수만 있다면 뭐 15일, 만개 후 15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내년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원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기상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 이제 금년에 사과나무 생육을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수세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뭐 결실량은 충분하다 할지라도 초기 생육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는 뭐 액화는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초기에 나오는 잎들이 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즉 초기에 이렇게 잎이 크고 건강하게 잘 나온다는 것은 동화양분 생산 능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세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안정관리에 금년에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기 생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라면 뭐 지금 이제 이 과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곧 1차 적과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장 억제제를 살포하거나 그런 시기는 좀 이미 그런 범주는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과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하계전정을 좀 조기에 해서 수세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일부러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변에 뭐 정말 착과량이 많은 그런 나무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착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즉 다른 나무에 비해서 착과량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해거리 현상으로 너무 지금 초기 생장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진 그런 경우라면 지금 적극적인 하계전정을 좀 해서 수세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 같으면은 지금 여기에 요 결과모지 지금 2개가 있습니다만은 과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지금 2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결과지는 어느 정도 뭐 한 3년 정도 된 그런 결과지고, 위에 붙어 있는 결과지는 지금 과일은 없습니다만 요건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그런 결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조금 오래된 결과지는 제거를 해서 충분히 햇볕이 들어가고 우리가 방제했을 때 방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이런 관리를 지금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중간부 바깥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세력이 강한 결과모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은 세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과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제거를 해서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조금 더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여기에는 지금 과일은 없고, 지금 바깥쪽에 과일은 지금 뭐 하나 정도 달 수 있는 그런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걸 굳이 제거하실 필요 없이 금년에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내년에 결과 모주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이 오래된 결과지는 단축 갱신을 해서 그래서 이 결과지가 항상 젊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년에 냉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생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도 상당히 수세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실천을 해서 수세가 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수세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과원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